혼자 넘어졌는데 점점점. 야, 이거 진짜 주말 내내 정말 논란이었어요. 네, 저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지난 22일에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어요. 이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혼자 넘어졌다. 지금 보시면은 차가 지나가고 저 왼쪽에 빨간 원 속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머니가 저렇게 쓰러졌습니다. 오른쪽에 나왔죠. 이 황색등인 상태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지나갔고 옆에 오던 오른쪽 차량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던 저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. 이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한 도로에서 42km 정도 속도로 지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때 우측에서 오던 저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승 의원님, 제가 저도 저 영상을 한 100번은 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무슨 어떤 분들은 그래요, 누리꾼들은. 뭐 장풍을 맞았냐, 왜 쓰러지냐 도대체.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자동차가 직진하는데 이제 자전거가 옆으로 오면서 이 자전거 타신 분이 넘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옆에 자전거 타신 분의 시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자동차가 안 와야 되는 시점에서 자동차가 훅 오니까 갑자기 그거에 놀래서 넘어지실 수는 있는데 제 거리가 너무 많은 거리고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전차도 자동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는 입장이면 저희들 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 건너가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는 내려서 맞습니다. 그 자전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킥보드도 그래요.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여하튼 뭐 보험회사에서는 전액 보상했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. 자, 결국 일단 할머님이 쓰러진 경위, 이 운전자의 운행 때문이냐, 그렇죠. 이게 쟁점이겠죠? 일단은 보험에서 이제 대인 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사람이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대인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 대부분 대인 배상 가입이 돼 있고요.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요. 두 번째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게 이제 문제되는데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됐다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상도 될 수가 있고요. 인과성이 인정되면 또 대인 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운전자는 현장에서 또 내려가지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 그렇죠. 취했나 봐요.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한 조치는 타당해 보입니다. 자신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. 할머니가 나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다가가서 구호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. 다만 뭐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어려웠지만 구호 조치는 다 했다고 하면서 또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약 2,200만 원 전액 배상을 했는데 이 할머니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면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게 이 형사처분.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. 할머니 측에서 이제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, 제스처를 보였다라고 이 운전자는 주장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, 자, 그런데 형사처분, 과도한 합의금 요구 이런 게 저 상황에서 가능은 근데요,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면 아마 이제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일단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. 근데 12대 중과실에 속도 위반이 있긴 있는데 그냥 해로 20km 이상 넘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30km 제한 속도인데 42km로 넘었으면 20km 안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 일단 최소한 일단 좀 아닌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저게 차도로 가는 건지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저 자전거도 일단 차인 상황에서 저 지금 자전거도 역주행 상황이죠. 적색 신호등이 역주행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설사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 차의 진입 때문에 놀라서 넘어져서 그것 때문에 다친 인과관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게 전액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인가? 그렇죠.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. 자, 그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느냐에 앞서서 어떤 분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또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세요.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얼마만큼의 손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. 치료비가 2,20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 그 2,200만 원 전액을 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을 100대 0, 자동차가 100, 자전차가 0 이런 상황이라면
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치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위자료라는 게 있어요. 위자료가 있는데 그 위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포함시켰고 그 외 더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좀 백 변호사님 말씀과 저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정말 과실이 100대 제로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보험사에서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비접촉 사고잖아요. 비접촉 사고인데 이걸 이런 형식까지 100대 제로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. 이유는 있을 건데 참 그 부분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예. 일단 노란색 노란색 신호 때 이제 교차로에서 조금 이제 넘어서 들어왔다는 건데 박 변호사님 네.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운전자한테 당신 신호 위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예.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. 뭐 100대 0일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말했던 것처럼 과실 비율도 좀 다르고 또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이 좀 가능하려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돼야 됩니다.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거는 뭐 처벌까지는 잘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합의금 요구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 인과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. 그러다 예. 보니까 형사처벌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딜레마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법률 지식으로는 딜레마 존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 신호로 딱 바뀌었을 때 이미 그 교차로를 진입했으면 그걸 지나오도록 예, 시행 그냥 규칙에는 가야 되죠. 예, 가야 되는 거지. 저 상태에서 서면 뒤에 있는 차가 같이 예.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나라에서 한번 저 신호당에 노란 신호에 그냥 섰거든요.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욕을 하던데 저 부분에서 저 자동차가 과연 진입했는 게 맞다면 저는 진입했을 때는 빨리 지나가는 게 그 도로교통 규칙에 법의 규칙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할머님이 이제 전치 12주를 당했다니까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넘어지고 전치 12주가 나오냐 하는데 저 사고 당시가 이제 3월 중순 막 한참 추울 때였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넘어지면 이렇게 좀 크게 다칠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자, 이 기자 뭐가 됐든 그런데 지금 우리 뭐 전문가 우리 변호사님이나 승 의원 말씀 들어봤는데 누리꾼들 반응은 좀 어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운전자는 황색 신호등에 들어갔지만 이 아까 승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역시 이제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거든요.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아닌 이상 거기에 위에 타고선 가면은 차량으로 간주가 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빨간불에서 직진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에게 과연 과실을 많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면요. 네네. 이게 아까 통상적으로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차량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. 횡단보도에서 쑥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의 진짜 부딪힐 뻔했다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거나. 예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저거는 차 때문에 넘어졌네. 이런 인과관계가 거의 우리가 누가 봐도 명확한 정도에는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생긴 사고를 배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고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. 소견으로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. 거리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물론 할머니 입장도 차가 나와서 너무 놀라서 넘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 사이에 차가 4대는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거에 놀라서 넘어진 거를 전부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면 운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툭 쓰러지면 저희가 다 배상해야 됩니까?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.